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타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오로라와 아마존 RDS의 블루그린 배포에 대해 알아보고 LG전자에서 블루그린 배포를 이용해 실제 운영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버전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사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아마존 오로라와 RDS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그린 배포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제 데모를 통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LG전자의 이은경 책임연구원님께서 LG전자 싱큐 플랫폼에서 RDS 블루그린 배포를 사용한 실제 사례와 그 과정 속에서 느낀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그린 배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확장성, 그리고 무엇보다 운영과 관리의 편리함 때문에 AWS의 매니지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아마존 오로라와 RDS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운영과 관리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DB 운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DB 엔진의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DB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죠. 관리 콘솔에서 대상 DB를 수정해서 새로운 버전을 선택하고 즉시 적용하면 바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의 문제점은 예측할 수 없는 긴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DB를 업그레이드하는 다른 방법은 새로운 버전의 DB 환경을 신규로 생성해서 현재의 DB 데이터를 복제해 동기화하는 스테이징 환경을 구성하고 그 뒤에 실제 전환 시에 스테이징 환경을 운영 환경으로 승격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짧은 전환 시간으로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두 개의 다른 환경을 통해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축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했고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환경으로 전환 시에 DB 작업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 변경으로 인한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필요하다는 어려움도 있었죠. 따라서 보다 간단하면서도 안전하고 빠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객분들의 요청이 있으셨고 기존 방법들의 장점들을 살려 새롭게 아마존 RDS의 블루그린 배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존 RDS 블루그린 배포는 작년 리인벤트 때 소개된 완전 관리형 기능입니다. MySQL용 RDS와 MySQL 호환 오로라 DB, 마리아DB RDS에서 DB의 중요한 작업을 더 간단하고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블루그린 배포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던 방식인데요. 현재 운영 중인 환경을 블루라고 하고 새로운 배포 환경을 그린으로 부른 뒤에 블루에서 그린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배포를 적용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롤백도 가능한 배포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DB 작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루그린 배포를 사용하면 블루에서 그린으로 데이터가 자동 복제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없습니다. 또한 그린 환경을 이용하여 기존의 워크로드를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배포 전환 가드레일은 데이터베이스 전환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에서 장시간 수행되던 전환 작업도 짧은 전환 시간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루그린 배포 기능을 사용하면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 외에도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나 다양한 일반적인 DB 변경 작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마 변경, 엔진 파라미터 변경, DB 인스턴스의 확장이나 축소와 같은 스케일링 작업, OS나 보안 패치와 같은 유지보수 작업 시에 블루그린 배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그린 배포는 서울 리전을 비롯해 모든 AWS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MySQL 호환 오로라 5.6 버전 이상, MySQL RDS 5.7 버전 이상, 그리고 마리아DB RDS 10.2 버전 이상에서 블루그린 배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블루그린 배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 대의 프라이머리 노드, 두 대의 리플리카로 구성된 DB 클러스터로 운영 중인 서비스 환경을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이 환경이 블루가 됩니다. RDS 콘솔에서 블루그린 배포 생성을 하면 리플리카를 포함해 블루 환경을 자동으로 미러링하는 그린 환경을 생성합니다. 이 그린 환경은 블루 환경으로부터 논리적인 복제를 하여 계속적으로 최신의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그린 환경이 모두 프로비저닝 되고 나면 이 그린 환경을 이용하여 변경사항을 사전에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블루와 그린에 리플리카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 시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환경의 변경사항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린 환경을 이용한 테스트가 모두 끝나고 전환할 준비가 되면 스위치 오버, 전환 기능을 이용해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 작업을 시작할 때 애플리케이션의 복구 시간 목표에 따라 최소 30초에서 최대 1시간까지의 전환 시간 제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된 시간을 넘게 되면 모든 변경사항은 취소되고 다시 롤백되므로 장시간의 작업 지연 상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모든 서비스 트래픽은 그린 환경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전환 작업은 데이터 복제 상황에 따라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1분에서 수분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라보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변경 없이 RDS 블루그린 배포 내부적으로 엔드포인트에 대한 연결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DB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에서는 별도의 작업 없이도 새로운 DB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환 과정 중에 DB 연결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DB 클러스터의 이름 또한 그린 환경이 블루 환경의 이름을 이어받게 되고 그림에는 없지만 이전 블루 환경은 삭제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전환 후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 블루 환경은 삭제하셔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환 과정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콘솔에서 전환을 시작하면 먼저 가드레일 검사를 실행하여 블루그린 환경이 전환할 준비가 되었는지 모두 확인을 합니다. 블루 환경에서는 블루 환경으로 다른 외부 복제가 걸려 있어서 쓰기 작업이 발생하는지, 작업 지연을 일으키는 오래 돌고 있는 DML 문이나 DDL 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린 환경에서는 복제 상태가 정상인지, 복제 작업에 지연되는 것은 없는지, 활성화된 쓰기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사전 검사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전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하고 두 환경의 상태가 양호하면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두 환경 모두 쓰기 작업이 중지되고 읽기 전용으로 설정됩니다. 그런 다음 두 환경 모두에서 DB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을 끊고 새로운 연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블루의 쓰기 작업이 그린에 모두 반영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복제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DB의 인스턴스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린 인스턴스가 기존 프로덕션 환경인 블루 환경의 이름이 되고 블루는 올드가 뒤에 붙은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결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모든 새로운 연결이 기존과 동일한 이름인 그린 환경으로 자동으로 붙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름 변경이 완료되면 두 환경 모두 다시 연결을 허용하게 되고 새로 프로덕션이 된 그린 환경에서 쓰기도 가능해집니다. 전환이 완료된 후에는 블루 환경은 유지가 되고 재부팅할 때까지 쓰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부 과정을 설명드렸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데모 화면을 통해 실제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정말 말처럼 쉬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환경에는 MySQL 5.7, 오로라 2.11.2 버전의 멀티에이지 배포된 오로라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DB를 블루그린 배포 환경을 만들어서 최신의 MySQL 8.0, 오로라 3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블루그린 배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RDS 콘솔에서 블루그린 배포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지정하고 그린을 어떤 버전으로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저는 최신의 권장된 버전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블루그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인스턴스를 새롭게 프로비저닝하고 업그레이드도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데모 화면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그 과정을 보실 수 있도록 빠르게 재생하였습니다. 끝나고 나면 화면과 같이 블루와 그린 마크가 붙은 환경들이 구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콘솔상에서 스위치 오버, 전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두 환경을 비교한 요약을 확인할 수 있고 타임아웃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인 5분으로 해서 전환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전환을 위한 내부의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환 작업이 모두 끝나고 나면 그린이 새로운 운영 환경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블루 환경은 이름 뒤에 올드가 붙어있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전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블루나 그린 표시도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은 서로 독립적인 환경입니다. 지금까지 블루그린 배포에 대한 설명과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LG전자의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RDS 블루그린 배포를 이용해 DB 업그레이드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오셨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사례를 LG전자의 이은경 책임님께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G전자 이은경 책임연구원입니다. 앞서 탁용님께서 소개해 주신 블루그린 배포를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작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G전자는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들을 운영 중에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띵큐 플랫폼입니다. 앱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가전제품은 물론 집안 곳곳을 컨트롤하여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플랫폼인데요. 저희는 이런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빠르게 검토해서 도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작업들을 해왔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AWS에서 엔드 오브 라이프가 도래하면 일정 계획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DBMS들의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 작업이 예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적으로 변화의 정도가 크고 호환성뿐만 아니라 성능 이슈 등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진행하면서 서비스 다운타임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자체가 복잡해지고 숙련된 작업자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저희뿐 아니라 많은 DBA 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AWS 리인벤트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 기능이 출시되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려하고 있는 고민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G전자는 그 기능이 나오자마자 바로 검토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할 때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 기능을 기본 작업 방식으로 채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엔드 오브 라이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DBMS의 종류도 많고 버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엔드 오브 라이프 기간을 잘 확인하고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연히 테스트 환경, 스테이지 환경, 그리고 운영 환경 이렇게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업그레이드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슈가 없도록 응용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그레이드 작업일이 확정이 되면 저희는 그린 클러스터를 작업 당일에 만들지 않고 일주일 전부터 그린을 만들어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업 당일에는 블루에서 그린으로 스위치 오버만 간단하게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업 수행 시
서비스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정 속에서 어떤 시간들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상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DB의 라이터 세션하고 리드 세션의 DB 접속 불가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블루에서 그린으로 스위치 오버하는 동안 데이터 변경 트래픽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세션은 약 30초 정도 접속이 불가하지만 리드 세션은 블루와 그린의 리네임이 수행되는 시점에만 순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DB 환경이나 실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구성 내용에 따라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저희는 스위치 오버 시에 평균적으로 1, 2분 정도를 기록을 했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 시간을 예상하고 작업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레슨런드 사항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생성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본 작업 일정이 수립되면 일주일 전부터 그린을 생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DB 스토리지 레벨의 레이지 로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고 나서도 IO적인 퍼포먼스 이슈가 없도록 그린을 일주일 전부터 생성을 해서 DB 스토리지를 최적화했고요. 그리고 빠르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DB 캐시에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블록들을 상주시키기 위하여 웜업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RDS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오로라의 그린 생성 시에는 반드시 이벤트 스케줄러를 오프하여야 합니다. 데이터 변경을 수행하는 이벤트가 수행이 되면 동기화 에러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일부러 저희는 그린을 리네임 해봤는데요. 그린의 리네임을 해도 스위치 오버 시에 기존 블루의 이름으로 잘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고 블루와 동일한 구조와 스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바이너리 로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빈로그 포맷이 오프 상태인 경우에는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바이너리 로그 리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RDS 같은 경우는 백업이나 리드 리플리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빈로그가 켜져 있지만 오로라 같은 경우는 공유 스토리지 간 쿼럼 방식으로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스토리지와 분리된 리더 인스턴스만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빈로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로그 포맷은 반드시 오프가 아니라 믹스드나 다른 설정 값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만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로그 포맷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려면 DB 리부팅이 필수인 것은 알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빈로그를 오프하였다가 온하게 되면 I/O 성능 중 특히 라이트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빈로그를 켜실 때에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DB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서비스에 이슈가 없도록 스펙업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빈로그 관련해서 특히 오로라를 사용할 때 고민이 많았는데요. 지난 5월 달에 오로라의 인핸스드 빈로그 기능이 새로 출시가 되었고 LG전자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벤트 스케줄러 관련 내용입니다. 오로라 진행 시에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RDS는 그린을 만들 때에 리플리카 수식에 의해서 리드온리로 만들어지지만 오로라는 블루의 클러스터를 클로닝을 해서 그린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리드온리가 아니므로 이벤트 스케줄러를 오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후에 이벤트의 스테이터스는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슬레이브 사이드 디세이블드 상태로 변한 이벤트가 있어서 디세이블과 이네이블 작업을 다시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익스터널 리플리케이션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 AWS와 같은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시려고 익스터널 리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시려고도 설정을 해 놓으시기도 하는데요. 블루 쪽에 익스터널 리플리케이션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스위치 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셋 명령어를 통해서 해제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익스터널 리플리케이션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기술에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RDS가 의도치 않게 삭제되지 않도록 딜리션 프로텍션이란 기능을 온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 블루그린 배포 기능이 나왔을 때에는 딜리션 프로텍션 기능이 블루에 설정이 되어 있어도 그린에는 설정이 되지 않아 다시 온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해결이 되었고요. 블루에 설정을 했었던 태깅도 그린으로 승계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슈를 발생을 하면 AWS 서포트 티켓을 발행을 하는데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셔서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따로 수동으로 조치하고 있는 부분은 블루에 설정된 IAM 롤이 그린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블루에 IAM 롤이 존재하는 경우 그린에도 IAM 롤을 애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 이전 버전과 신규 버전 간의 프리체크 단계에서 약간 오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DBMS 버전 간 호환성이라든지 변경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들도 빠르게 잘 지원이 돼서 더욱 작업하는 데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LG전자의 사례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시는 모든 것, 특히 업그레이드와 같은 메인터넌스 작업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G전자의 블루그린 배포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버전 업그레이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AWS 한국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AWS 기술 블로그에는 이외에도 AWS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과 사례들을 고객분들과 공유하고 있으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데이터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AWS 스킬 빌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WS 파트너와 함께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가속화하고 AW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